네, 이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오늘은 물론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금 오늘까지 합친다면 거래소에서 17거래일 연속 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전제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팔자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점은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 차이로 인한 달러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전쟁 확전 우려를 키우는 소식 때문에 이 전쟁 트레이드가 주식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쟁 트레이드는 달러 안전자산 선호심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되돌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좀 전쟁 트레이드가 반영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EM을 비선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전쟁을 전 시점이라도 돌려봐도 미 연준에서 11월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일단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이렇게 그 강세로 하락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한국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랑 그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일단 많이 올랐어요. YTD 수익률을 또 계산을 해보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는 19%가 올랐거든요, 연초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계속 최근에 이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폭이 좀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이 이스라엘 사태에 또 참전을 하게 된다면은 국제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내다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은 유가 상승 요인이 맞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 때처럼 이제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담합을 해서 감산 조치를 단행하거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를 하죠. 동시에 이란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경우 이게 원유 공급 제한 요인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쟁 확산 가능성이 포함된 유가 예측은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란 같은 다수의 중동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 이렇게 그게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불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의 경우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이 외교적으로 중동 사태를 조금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 같은 거 다 들으셨겠지만, 미 국무장관이 지금 이스라엘 방문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하는 것 자체는 좀 이제 저지하려는 목적을 보이고 있고,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 기대감, 이런 것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이란 같은 다른 중동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한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를 해서 지중해 이제 두 대의 항공모함이 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같은 중동 국가들이 확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물어보신다면 유가는 현재와 같은 80불, 100불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여기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논 오펙,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증산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국제 유가의 이 급격한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리고 어제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튀지는 일단 않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번 주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의 톤을 보시면은 조금 톤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의 매파적인 연준 위원, 특히 미셸 보우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그 기존에는 사실 그 위원 같은 경우 뭐 여러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매파적인 주장의 톤 자체가 한 단계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기존 대비 뭐 이게 톤 자체가 완화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은 금리 동결 계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파트릭 하커 연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 지금 11월 FOMC를 앞두고 조금 연준 위원들은 톤 자체는 조금 이렇게 한 수위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서 뭐 정유라든지 방산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른 뭐 수혜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워 트레이드 관련해서 정유주하고 방산주가 대표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호하는 거는 정유주보다는 좀 방산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 유가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게 100불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좀 상승세가 지금 제한되는 흐름을 지금도 보이고 있고, 그게 전쟁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유주엔 투자는 좀 단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유주 같은 경우 이 미국 에너지주 대비해서 유가 상승에 의한 이 정제 마진 확대 효과가 좀 이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정유주의 메리트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반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방산 수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의 방산 예상 비중 자체가 좀 높아지고 국내 방산 기업의 수주가 소직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등 방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올해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뭐 내년에도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좀 더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양대 시장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투자 전략,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을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런 워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뭐 단순히 그냥 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런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튀는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옮겨갈 것이고요. 이 연준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결국 미국 경제일 텐데, 미국 경제 자체는 고용 지표가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소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받쳐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재고 재축적, 연말 소비 때문에 재고 재축적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 미국의 경제 자체는 좀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양호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확대가 좀 기대되는 그런 업종에 좀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 세력은 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이 좀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저희는 여전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런 좀 그 4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대형 우량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